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한국으로서 또 이제 국민적으로 이제 큰 슬픈 사고가 일어나서 모두들 편안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사고들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사고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이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크게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쓸데없이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갖다 비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과 결과, 어떤 핵심되는 어떤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이렇게 알아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되던 당시에 여러 많은 배들이 와서 이제 승객들이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구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하면은 선장이 제대로 이제 할 일을 갖다가 못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장의 어떤 자질을 갖다가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갖다 시키고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항상 이제 갖춘 사람과 또 이제 이걸 갖다 항상 훈련을 갖다 하고 또 우리가 뭐 영화관에 가면은 어떤 재난 대피 훈련을 하듯이 항상 이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대응을 갖다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0에 80 정도인데 이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계 전체적인 주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가하고 할 때 어떤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갖다 제가 했었죠. 하면서 이제 세계 주가, 특히 이제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를 갖다 하면서 제가 먼저 이제 배경이 되는 세계 경제 얘기를 갖다 하면서 지금 현황, 그러니까는 2014년 4월 현재의 어떤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이제 불황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이면은 어떤 정책적으로는 불황 탈출 혹은 이제 불황 극복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정책의 목표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난 한 10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사건, 내지는 경제적, 내지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은 사실 이제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제 그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하고 아주 깊은 이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이제 정책 실패, 1989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 일본의 이제 대불황.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1929년에 이제 대불황하고 아주 유사한 이제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불황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사건, 그 정책 실패랄까요? 어떤 그 금융 상품의 어떤 실패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배경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불황이라는 겁니다. 이 불황을 갖다가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한 앞에 말씀드렸으면은 이 정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갖다 써 보다가 이제 미국이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양적 완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어떤 그 통화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이제 풀겠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이제 왜 나오느냐 하면은 원래 미국이건 뭐 이렇게 일본이건 한국이건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지하는 어떤 그 나라들의 경제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고용 이제 유지, 고용 활성화, 경기 활성화고, 두 번째는 이거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제 정책이 그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통화를 갖다가 이제 증발을 하고 많이 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불경기 혹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플레 억제보다는 경기 활성화, 이제 디플레 탈출이 이제 먼저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그 이제 쑥쑥쑥쑥 이제 크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현대에서 이제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 그 이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현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소비, 이제 투자 이전에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학생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별로 신경을 갖다가 안 써도 됩니다만은, 나이가 20이 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이제 그 뭐 다른 걸 이제 먹는 거 그거 하더라도 일단 공과금 자체가 뭐 전기세, 월세, 무슨 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임금 생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봉급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봉급쟁이라는 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사실 남의 일 자체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남의 일을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은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놀겠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된 심리자, 공통된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떤 직장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봉급을 갖다가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갖다 해 나가는데, 이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어떤 불황이 이제 그 다가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어떤 그 수익을 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하기 싫은 어떤 그 일을 갖다가 하면서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갖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그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려움에 이제 그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단순하게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이제 이 어떤 경제가 이제 다운사이징이 될 걸로 좀 비관적으로 저는 예측을 갖다 합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미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이제 경제 생활에 많이 이제 봉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퇴출되거나 뭐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뭔가 이제 기여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른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퇴직금을 갖다가 한 뭐 1억 내지 2억 내지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이제 한때 한 10몇 년 전에는 이제 뭐 통닭집을 낸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봤습니다만은, 그 일도 사실 이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 자체도 어렵지만은 그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수익이 보장되거나 생활비가 이제 충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마다의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 어려움이 이제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산 시걸이라고 하는 어떤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딸 수 있는 어떤 툴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다산 시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손실을 갖다 보거나 아니면 뭐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뭐 이걸 갖다 빌려 산다거나 이제 꼭 따야 되는 사람들, 또 따고 싶다고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이거 같은데 좀 이게 상당히 뭐 좀 어렵다, 뭐 어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반드시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산 시걸 이 주식 시장 내지는 이제 옵션 시장 혹은 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일을 갖다 한다거나, 대부분 경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의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자영업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옵션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참여자들이 자기 돈을 갖다 다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또 평생토록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뭐 많이 투자하면 많이 가져오겠지만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는 한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한 몇 번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이제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쭉 들어보면은, 이제 뭐 기관이 무슨 뭐 팔아서 기관이 사서 뭐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 기관을 갖다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을 갖다가 이제 비난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관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나라를 갖다 가든지 간에 이제 개인 소위 말하는 이제 매매 주체라고 하죠. 개인,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세 주체가 항상 거래를 갖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특징도 있고, 각자의 이제 계획이 있고, 각자의 계산에 따라서 이제 모두 이제 이 거래를 갖다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 같으면은 어떤 한번 이제 매수를 갖다 시작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갖다 한다.
뭐 하는 이제 그런 등의 이제 이 특징이 있고, 개인 같으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일본어식으로 하면 이제 바라바라다. 그러니까는 각자 제 마음대로 이제 해서 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잃는 편에 선다. 뭐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렇게 그들이 돈을 갖다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항상 따게 되면은 몇천 %를 따게 되지만, 지나놓고 이렇게 1년을 갖다 지나놓고 보면은, 주가에서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고 하면은 뭐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대부분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10% 12% 따면서 뭐 누굴 갖다 괴롭히고 그리고 항상 또 이 사람들이 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 이제 오게 되면은 누구를 갖다가 이제 비난한다 이런 이제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본인한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항상 그 뭐랄까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그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딱 하나 이제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건데, 다산 시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기본 시거리 있습니다. 기본 시걸. 기본 시걸은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드리느냐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 아니면 옵션 이렇게 해서 97%의 사람들이 다 손실을 갖다 본다고 합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져서 이건 뭐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접근을 갖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부터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짜가지고 어떤 수익이 나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할 때는 다른 거는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경제 동향도 다 잊어버리시고 차트도 보지 말고 이 모의 투자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옵션 이제 그 거래 창이라고 있죠. 선택 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콜이건 푸시건 당월물 최외가를 갖다가 매수를 하고 콜풋 둘 다 그 두 칸 안쪽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옵션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단타를 갖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어떤 다산 선생의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그 타이틀로 이 강의를 갖다 시작한 게 이제 거의 한 2달 가까이 돼 갑니다만은 그날이 이제 3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3월 5일서부터 4월 22일까지 이제 주가 흐름을 갖다가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요 어떤 구간입니다. 3월 이제 여기가 4월이니까 이제 3월 중간쯤 되죠. 쭉 이제 오르다가 한 4월 중순쯤부터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횡보를 갖다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수익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콜 최외가, 풋 그러니까 최외가, 그리고 양쪽 두 개 다 이제 5씩 빼가지고 한번 이제 했던 거를 그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3월 25일 날 한 게 어저께 4월 22일 날짜로 해서 405만 6천 원이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5분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5일서부터 4월 22일까지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4월 초까지, 한 4월 10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랐죠. 오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횡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그 3월 5일 날, 이제 이거는 이제 3월 25일 날 짠 겁니다만은, 수익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갖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3월 이게 이제 25일 날 짠 거죠. 3월 20, 왜냐하면 이제 그때 없어졌으니까 3월 25일 날 짜가지고, 현재, 4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400만 원 수익이 난 게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대신증권에서 제공되는 이제 화면 번호가 이제 9801하고 6197 화면이 있습니다. 요 6197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청산 후 총평가 금액이 이제, 412만 8,390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 이제 요거 자체로 해서 이제 수익이 났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2주일 전에, 그러니까는, 요렇게 돼서 이제 요때, 한참 이제 올랐을 때 이제 그 수익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수익이, 평가 손익이죠.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670만 원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으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콜 매도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1,700만 원이 나고, 매수에서 이익이 이제 500만 원 나서 여기에서 1,200만 원이 났네요. 손실이. 그리고 풋에서 약 500만 원 나서 약 670만 원 이제 평가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6197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670만 원 내서 이제 1억이 이제 9,300만 원 정도가 이제 됐죠. 약 이제 그 700만 원 가까이 이제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까? 요 손실이 났던 것이, 지금 한 2주일 됐나요? 예, 2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놔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대로 가서 400만 원 이제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고려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고려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많은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도 약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한 달 정도 됐네요. 4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게 이제 어저께 건데 이제 오늘 해가지고 약 8,900만 원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다산 시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이제 가만 놔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성을 갖다가 할 때, 짤 때도 아무런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손은 낮지만 이 평가손은 평가손일 뿐이지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그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걸 갖다가 매달 이걸 갖다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정도는 이제 뭐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아시면은 이건 리스크가 아니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확정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아까 670만 원 이제 4월 9일 날 2주일 전에 670만 원이 손실이 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유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그 청산을 갖다 해서 손실이 700만 원 가까이가 나면은 이거는 리스크라고 이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뭐 이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항상 매달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알게 되시면은 이건 이제 리스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하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복습을 갖다가 하면서 그 디커플링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경제를 갖다가 세계 주가를 갖다 이해해야 되고 또 세계 경제를 이해해야지만은 우리나라 주가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가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어떤 조금 이제 그 브로드한 어떤 그 주제를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갖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이제 불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황의 어떤 징조, 전조로서 일본의 경제 불황이 1990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 이제 2014년이니까 약 25년 이제 가까이 됐습니다. 한국의 IMF가 1987년 이제 겨울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997년이죠. 97년 이제 겨울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구조조정을 갖다가 겪었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책이나 어떤 그 상품의 실패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불황의 이제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유럽 경제위기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재정위기라고는 하지만은 이 재정위기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결국 그 불황으로 해서 어떤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데 그 원인은 바로 불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불황의 이제 원인이 뭐냐? 이번 불황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 어떤 경제라는 거는 항상 불황과 호황을 갖다 반복을 하지만은 불황의 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요가 공급을 갖다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많으면 그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한 시장, 조그만 시장에서 봐도 그렇지만은 큰 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매크로하게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공급 쪽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이 어떤 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해서 큰 어떤 이 생산 시설을 갖다 전부 다 파괴할 만한 어떤 그런 전쟁이 이제 없이 그 평화 시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전쟁은 이제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있었지만은
이런 전쟁이 없이 이렇게 쭉 어떤 그 평화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가를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능력이 아주 그 크게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좀 이제 어렵게 뭐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농업 분야에서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분야도 뭐 음식료품서부터 뭐 이렇게 자동차까지 선박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 모자라질 않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어느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공급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장들 기업들이 이제 다 존재를 해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처음에 그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국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31년서부터 약 10년 가까이 41년 정도까지 난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1931년이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이제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았던 이제 만주 사변이 일어났던 해죠. 이 일본이 만주를 갖다 침략을 하면서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앞으로는 뭐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 지배할 거니까 애들 갖다 많이 낳아라. 일본 사람들 갖다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갖다 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많이 죽지는 않았죠. 기껏 이제 해봐야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이제 근처에 조금 이제 죽고 대부분이 이제 살아가지고 일본의 이제 경제 발전도 이루고 하고 했는데 1931년생이니까 약 50년 내지 60년 이제 50년 55세 정도 하게 되면은 1986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다 은퇴를 갖다 하고 나니까 1987년, 8년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의 어떤 양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어떤 한 사회에 있어서 구성의 어떤 큰 축을 갖다 차지하던 약 30 내지 40%를 갖다 차지하던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수요가 전체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쉽게 살려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개척,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1945년 이제 2차 대전 거의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대부분 이제 파괴가 됐다가 새로 이제 건설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많은 시장들, 1차, 2차, 3차, 그러니까는 서비스까지 많은 새로운 이제 어떤 시장들이 생겨났죠.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금융, 뭐 보험에서부터 하나부터까지가 다 새로 생겨난 이제 시장들이었고 그 시장에 대한 수요도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발전에 이제 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의 이제 한계로 인한 이제 수요 축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제 쭉 이제 커면서 보면은 제일 크게 이제 한 게 이제 가전 제품이 이제 각 가정에 다 이제 공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 공급하는 업체들 또 부품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이제 판매처를 갖다 갖게 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다 이제 팔았죠. 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 이제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199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PC라는 게 생겨가지고 일부 어떤 큰 어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가 독점하던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가 개인마다 전부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뭐 컴퓨터가 한 세대 됩니다만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갖게 되는 그 어떤 컴퓨터 자체가 어떤 상품이고 새로운 기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팔려 나갔죠. 또 그 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 아마 90% 다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어떤 기술의 새로운 시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서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가지고 뭐 나머지 80%는 뭐 어떤 식으로든 못 가졌다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살아 있지만은 지금은 뭐 거의 뭐 지금 5년, 4, 5년 만에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90%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뭐랄까 새로 이제 신규 수요는 이제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그 좋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오르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갖다 이제 이해를 갖다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세계 경제 추이를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 말씀드리는 어떤 기본적인 이유 자체는 사실 이제 다우 지수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지 하는 파생 상품 이전에 항상 그 전에 이 주식 시장을 먼저 이제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 그 파생 상품의 어떤 그 주체가 뭐랄까 이 기본이 되는 그 코스피 200이라는 게 결국 이제 코스피의 어떤 200개만 이제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갖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사후적으로는 경제 실태를 갖다가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는 이제 어떤 그 전혀 뭐 이렇게 그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큰 흐름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경제 실태, 경제 흐름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갖다가 이제 그 GNP하고 혹은 이제 경기 선행지수 혹은 후행지수 뭐 실사지수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추이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다우지수의 추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 및 그 경기 추이를 갖다가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우지수는 아직도 이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그 다우지수 추이에 대해서 한번 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 내지는 이제 주가 지수를 갖다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보는 것은 엘리엇 파동입니다. 엘리엇 파동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뭐 떨어질 때 뭐 6.5 뭐 올라갈 때 64.8 그것도 이렇게 전혀 이제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이제 수율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 내지는 어떤 그 이론적인 이제 설명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큰 이제 그 엘리엇 파동의 이제 파는 이제 한 웨이브로 이제 나눠지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 동안 한 사이클이 이제 갔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제 한 파동이 이제 끝났죠.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돼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엇 파동의 상승 오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2011년 8월 폭락이
하락 A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처음 꺼낸 화두가 디커플링이라는 이제 거였습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커플링이 안 되고,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같이 동조화가 안 되고 이제 따로 노느냐 하는 이제 그것을 갖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아직도 상승 오파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추이를 갖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위에서 크게 웨이브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숄더, 예, 가 돼가지고 이제 상승되는 어떤 뭡니까,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다음 뭐랄까, 하락을 대비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이제 헤드앤숄더죠. 이것이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파죠. 하락파가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은 아직까지 상승파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상승 5파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상승은 5파로 되어 있다.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락을 할 때는 이제 A파, 하락 A파,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대반등, 뭐 이런 정도 되겠죠. B파, 하락 C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얘기를 갖다 할 때는 이제 5파가 가장 길고, C파가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C파가 가장 길다고 이제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미국 다우지수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2003년부터 시작된 어떤 미국의 한 사이클입니다. 1파 이제 2003년부터 2004년 이제 초까지 시작됐죠. 2파가 이제 2004년 초에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파, 4파, 이제 5파에서 5파가 이제 제일 길면서 이제 2005년 이제 6월 달부터 2008년 이제 말까지, 2007년 말까지 이제 계속 됐죠. 계속 길죠.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단지 제가 그렸다는 것 뿐이죠. 2008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2008년 말까지 힘차게 내리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 사이클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된 사이클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사이클은 어떠냐? 예, 잠시 쉬었다가 했습니다. 예.
다산 시글이 내거는 어떤 슬로건이라고 이제 하죠.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 이제 노 텍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텍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현대 경제 생활에서는 사실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는 건 이제 거의 불문율이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도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제 생명과 세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죽음과 세금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현대 경제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뗄 수가 없는 어떤 이 상황인데, 세금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감면세라는 게 있습니다. 감면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감세가 있고 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정책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갖다 도우겠다, 어떤 걸 갖다 부흥을 시키겠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들이 기억을 갖다 해보면은 한참 이제 개발될 때 개발 연대에 근로자들한테 뭡니까 저축을 갖다 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을 갖다가 이제 감해줘 가지고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었고,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갖다 하게 될 때 뭐 투자세 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이제 얼마만큼 저축하고 얼마만큼 감세가 되고 하는 게 이제 다 잡힙니다만은 파생상품 시장, 이 옵션 거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2014년 4월까지는 아직은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이제 없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면세하고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인데, 1988년도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파생상품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없는 거는 감면세하고는 또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아예 잡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상품의 거래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이렇게 이제 잡힙니다. 물론 컴퓨터로 안 하는 경우에도 이걸 뭐 이렇게 증권사에 이렇게 뭐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는 있지만은 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이 세금이 이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떤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을 도입한 많은 나라들에서 세금을 갖다가 물리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무세입니다. 무세. 그러니까는 감세나 면세가 아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 세금 자체가 이제 부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국세청에 가서 이렇게 세무서죠.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세금을 갖다 전혀 잡을 수가 없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갖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이제 정부에서 요 어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갖다가 물리기로 이제 일단 잠정 합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물리느냐는 이제 뭐 일단 증여세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갖다 이제 해서 나중에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거래세가 있죠. 거래세가 있는데,
거래세가 0.15%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15가 이제 붙어가지고 요거는 팔 때만, 매도 시에만 이제 그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 그 단타 하시는 분들,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 명심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 따면은 이거는 이제 별 그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지출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더라도 수수료하고, 수수료가 뭐 보통은 0.1 뭐 된다고 치면은 0.15, 0.15 해서 0.4%가 거래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살 때는 괜찮은데 팔 때는 항상 나간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항상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이 비용이 이제 많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한테는 큰 데미지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제 뭐 파생상품 아니면 상품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래를 줄여야 됩니다. 거래를 줄여야지 수익도 나고, 수수료도 적게 내고, 세금도 적게 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 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흔히 우리가 이제 개미 혹은 이제 애국자, 뭐 이렇게 흔히 뭐 좋게 하는 얘기로 이제 애국자라고 하지만은, 애국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어떤 그 수익은 절대로 이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고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어떤 키포인트, 요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전에 하던 이야기의 마무리를 갖다가 이제 하자면은, 결국 증권시장 혹은 파생상품 시장 다 똑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뭐 FX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안 하고 딸 수 있는 방법, 거래를 안 하고 이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다산 시거리니까, 이 다산 시거리를 갖다 공부하시게 되면은 다른 것도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제가 이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들 지난 어떤 강의도 찾아가지고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서 길을 갖다가 발견을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